KBS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한국의 엔터사에 투자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한 싱가포르 CEO 데이비드 용이 전홍준 대표의 어트랙트 주식회사에 투자를 전격 결정했다. 에버그린그룹 홀딩스 대표 데이비드 용은 최근 전홍준 대표를 만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송금을 완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5일 투자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버그린그룹 홀딩스가 회사 자금으로 어트랙트에 직접 투자하고 추후 싱가포르 유수 투자펀드의 투자 유치를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이번 투자가 성사된 배경이 흥미롭다. 데이비드 용은 지난 7일 방송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서장훈과 이수근을 만났다. 고급 세단을 타고 화려하게 등장한 그는 K콘텐츠에 투자하고 싶지만 인맥이 없다. 사기꾼을 많이 만난다. 형님들이 도와달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데이비드 용의 회사는 7개국에 진출한 대규모 홀딩스로 직원이 약 560명에 달한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재산 규모에 대해 아시아 전역에 건물이 15채, 현금은 9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해당 방송분은 유튜브로도 공개됐고 이 영상에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콜라보레이션 해달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네티즌들과 팬들이 누른 좋아요도 2,700개에 달했다. 데이비드 용은 직원들과 회의를 거쳐 전홍준 대표를 지원 사격하기로 결심했다. 전홍준 대표 역시 이를 기쁘게 받아들여 두 사람은 향후 K-팝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께 힘쓰게 됐다. 한국의 스타와 콘텐츠에 대한 무한 애정을 보여온 데이비드 용은 국내에서 가수로도 활동 중이다. 마마무 문별이 참여한 디지털 싱글 아마도 우린을 발매했고 최근에는 동남아와 한국의 색이 잘 어우러진 음악을 공개했다. 즉 데이비드 용은 K-팝에 관심이 많고 본인이 한국에서 가수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 홍보도 할 겸 K-팝에 일조하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지금 전 대표는 인지도도 높고 대중들 여론도 아주 좋아서 투자하면 서로서로 윈윈할 것 같다. 이 누리꾼들은 신규걸 그룹 론칭에 투자하는 거라면 회사 인지도 좋을 때 당장 만들어도 될 듯. 이런 기사 나면 전 대표한테 투자자들 몰릴 듯. 이번 사태로 전 대표는 수천억 이익 보게 되는 것과 같다. 도대체 얼마짜리 마케팅을 한 건가? 전 대표 일반 대중 브랜드 파워 호감도가 박진영, 양현석, 이수만 다 합친 것보다 크다. 지금 온 국민이 응원하는 수준이다. 너무 잘됐다. 진심으로 응원할 거야. 등과 같은 반응이다. 한편 조정에서 해결보라는 법원이 준 마지막 기회에도 아몰랑 배째하고 있던 반푼이들. 자기들이 처한 상황 일도 생각 못하고 계약 해지해주면 만날 의향 있다며 갑질 꿈나무 짓하는 반푼이들에게 법원은 가처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자료 증거 다 파악하고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한번 기회를 줄까 싶어 베푼 아량에도 정신 못 차리던 반푼이들은 이제 주옥됐다. 가수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못 박은 대로 정말 위약금을 내서라도 어트랙트를 떠나게 될까? 가처분 인용만 나올 것으로 생각하며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던 반푼이들이 일단 즉시 항고를 예고한 만큼 어트랙트에 바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쥔 것도 없으면서 왜 끝까지 가자고 배짱 튕기는 걸까? 전 대표 밑에서 조용히 활동했으면 빌보드 씹어먹고 불핑보다 잘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눈앞에 마시멜로우 챙겨 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인생 가시밭길 시작했다. 반푼이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는 최근 3개월간의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2022년 이후 데뷔한 신인그룹 랭킹에서 지난 6월 기준 반푼이들은 347만 2584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2위에 올랐다. 379만 5700점을 받아 1위에 등극한 뉴진스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3위에 오른 르세라핌 지수가 272만 3057인 걸 보면 1위와의 차이가 얼마나 근소한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안성일과 손을 잡고 괜히 통수를 쳐 반푼이들은 순위가 한 달 만에 13위까지 내려갔고 8월에는 16위까지 하락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빌보드에 차트인 된 것 치고 매우 낮은 순위다. 이 순위를 보면 왜 반푼이가 반푼이 짓했느냐면 브랜드 평판 지수가 바로 광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광고주는 광고 모델을 고를 때 브랜드 평판을 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통수돌이 뻘짓하기 전에는 거의 뉴진스급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다. 지금 한창 잘 나가는 르세라핌도 불과 2달 전까지는 반푼이들 아래 순위에 있었다. 즉, 중소 신인이 대형 신인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상황이었는데 한간에는 뉴진스급 대우를 해주겠다는 오퍼와 수십 개의 광고 섭외가 있었다. 그대로 탄탄대로나 달릴 것이지 능지 딸린 반푼이들은 안성일의 사탕발림에 홀랑 넘어가서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린 것이다. 미국 복권 2등 당첨되어 수령하러 가다가 내가 2등도 했는데 1등 쌉가능이지. 당첨금 안 받고 베팅 한 번 더해 한 꼴이다. 시계까지 팔아 뒷바라지해준 조광지처 같은 전 대표를 되도 않는 트집을 잡아 통수친 반푼이들은 순식간에 브랜드 평판 지수가 낮아졌고 앞으로 더 바닥을 칠 예정이다.
가처분 기각과 그간 밝혀진 정황들이 반영된다면 아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 언급조차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이제 반푼이들의 상품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개월만 바짝 땡겼어도 CF퀸이 되었을 텐데 자폭도 이 정도면 다윈상 줘야 한다. 거기다 숙소 탈주로 걷어찬 바비 뮤비는 해리포터를 뛰어넘는 최고의 흥행작에까지 올랐다는데 르세라핌이나 바비나 이 정도면 반푼이들 덕을 좀 본 것 같다. 이런 상황에 정치판에서까지 반푼이들 덕 좀 보겠다고 뛰어들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한 악덕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이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핫한 이슈에 제대로 뛰어들었다. 그의 반푼이법 깜짝 예고에 네티즌들 역시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내가 하태경을 응원하게 될 줄이야. 평소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번엔 진짜 일 잘하네. 전 대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워딩 시원시원하다. 법안 통과되면 진짜 주옥된 거야. 앞으로 모든 법정 싸움에서 덕이버스랑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될 거고 남은 인생방에서 보내거나 평생빚 갚으며 살아야 함 등과 같은 반응이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은 것 같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대하는 순간 대중들에게 의향이 있다며 확률이 높기에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다. 거기다 입법, 행정, 사법까지 대동단결하면 정말 정의가 구현될 것 같다. 문체부 장관까지 직접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모두가 눈여겨보고 있기에 안성일은 금방 인생이 실전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반푼이들이 그나마 사람처럼 살려면 지금까지 했던 것과 태도를 180도 바꿔야 한다. 스스로 템퍼링 주체를 밝히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라도 대야 얼굴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자폭해서라도 안성일에게 불리한 증거를 들고 복귀를 해야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편의점 알바조차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 행정, 사법부는 물론 여론마저 등 돌린 상황에서 웬만한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독에 잡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처분 기각 판결이 난 후 통수돌들은 즉시 항고를 예고하며 반푼이라는 걸 인증을 했다. 계속해서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한다면 남은 계약 기간을 오직 소송만 하면서 보낼 텐데 대체 뭘 믿고 항고했는지 궁금하다. 이번 소송 비용도 반푼이들이 전 대표 것까지 다 냈는데 앞으로의 비용도 다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걸까? 수십, 수백억의 위약금과 손배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에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음원 수익에서 반푼이들이 받을 정상금은 0원이라고 못도 박았다. 지금까지 반푼이들에게 들어간 돈이 꽤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넘은 후 정상금이 발생한데도 전 대표가 압류를 걸게 되면 반푼이들 주머니에 돌아갈 돈은 없을 것이다. 빌보드 차트인을 그렇게나 오래 하고 압류당해서 한 푼도 못 받으면 현타가 장난 아닐 것이다. 전 대표가 2달간 눈물 쏟은 만큼 몇 배는 더 가슴앓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산 신청을 한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위약벌과 손배소는 개인 채무가 아니라 계약 파기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금액이기에 파산 신청이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 계약에서 동의한 법적 보호자들 또한 책임 소재가 발생해 역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 즉, 멤버들과 부모들 재산이 추심 대상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아몰랑 배째하면 앞으로 인생이 다이내믹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되도 않는 말들로 판을 키운 반푼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